지난 시간 운명을 걸고 새로운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독립을 꿈꾸며 살아간 그들. 곧 눈앞에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데도 여전히 영국과의 관계가 두렵고 불안했던 식민지인들의 독립과정 이야기.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우리가 몰랐던 미국 탄생 이야기 제5편.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중 12개 의회에 의해 임명된 대표 56명이 모인 회의죠. 1774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2달에 걸쳐 열립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곳, 바로 조지아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당시 가장 늦게 만들어지고 규모도 가장 작은 식민지였고 영국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던 상황이라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바로 참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만든 법들, 일명 참을 수 없는 법에 대해 다 같이 모여 뭔가 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법들이 어떤 법들이냐? 먼저 보스턴 항구법. 기억하십니까? 보스턴차 사건으로 잔뜩 화가 난 영국이 보스턴 주민들을 응징하려고 제정된 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다음 매사추세츠 통치법. 이것도 매사추세츠의 자치령을 폐기하려고 만든 법이죠. 이외에도 재판권법, 병영법 등 영국은 1774년 식민지를 응징하기 위한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뭉쳐야 사는데 이거 뭉쳐지지가 않냐. 각 식민지 대표단은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 서로 경론을 벌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급진파였던 버지니아주 패트릭 켈리는 이미 식민지 정부는 해체된 것 아니냐,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 패트릭 켈리는 미국의 유명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 후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정하는 데 힘썼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반면에 온건파들은 참을 수 없는 법을 폐지하는 정도에서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펜실베니아의 조셉 갤러웨이는 영국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권위를 가진 미국의 회의체를 만들어서 영국이 함부로 정책 실행을 할 수 없도록 동의를 받으면 어떨까요? 각 주가 처한 영국과의 교역이나 관계 등에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차 대륙회의는 두 가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10월 20일 대륙 간 연대 결의를 결성합니다. 12월 1일부터 영국 제품을 보이콧하고 수출도 중지한다. 식민지 사이에 동맹 약관을 만들죠.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 서인도 제도는 이 동맹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을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1775년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4년 대비 3%까지 떨어집니다. 각 식민지에는 모니터링 검사위원회도 만들어지면서 동맹 약관을 준수하는지 보았다는 얘긴데, 이쯤 되면 영국의 태도 조금은 유연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수출 중지 엄포와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1차 대륙회의가 남긴 두 번째 성과, 2차 대륙회의를 1775년 5월 10일부터 개최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1차에 대표를 보낸 식민지 외에 퀘벡, 프린드 에드워드 섬, 노바, 스코샤,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더 많은 곳에 초대장을 보내 더 많은 연대가 결성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1774년 10월 제1차 대륙회의 당시만 해도 절대다수의 식민지 주민은 식민지와 영국 사이의 마찰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또 식민지는 영국에 대한 충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국왕에게 식민지가 처음 이 땅에 이주했을 시기로 돌아간다면 평화와 조화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차 대륙회의는 1775년 5월 10일부터 1781년 3월 1일까지 열립니다. 꽤 오랜 시간 대륙회의가 진행되는 이유, 2차 대륙회의가 열리기 약 3주 전 1775년 4월 19일
렉싱턴 콩코드 전투로 이미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죠. 기간을 보니 거의 전쟁 기간 내내 대륙회의를 열었다는 거겠죠. 의장은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던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핸콕이 맞습니다. 이제 몽기라기보다 강력해진 적, 영국과의 전쟁에 맞서 대륙회의는 13개 식민지 군사동맹의 결정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손발이 짝짝 맞았을까요? 협조도 잘 안되고 소통도 안되고 이래저래 힘든 3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곧 영국의 무기고를 점령하고 영국 장교를 추방하고 보스턴시에서 영국군을 포위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775년 6월 14일 식민지 군인 민병대가 결성되고 좌지 워싱턴 장군이 총지휘관에 임명이 되죠. 곧 대륙회의는 식민지가 무기를 들고 봉기할 논거와 필요성을 언급한 대의의 선언을 승인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싸움은 했지만 오랜 전쟁에 다들 좋아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영국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올리브 가지 청원서를 보내보지만 당시 영국왕 조지 3세는 청원서의 수령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야 대륙회의는 프랑스에 공사를 파견하고 미국의 항구는 영국이 정한 항해법을 무시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 통치에 명백한 법적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사 지명, 조약 체결, 군대 조직, 장군의 지명, 자본의 지출 등 한 국가의 정보 기능을 맡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태도를 보나 미국 독립전쟁의 상황을 보나 1776년 이제 대륙회의는 독립을 선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들은 독립을 망설이는 연방정부의 대의원에게 지침을 바꾸도록 촉구하고 독립을 승인하려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자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그러자 5월 10일 적절한 정부가 없는 식민지는 그런 정부를 형성해야 한다 라고 권장하는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5월 15일 존 애덤스가 조안한 급진적인 서문이 결의안에 추가되고 권한을 영국에서 얻는 식민지 정부가 영국의 지배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포기하도록 조언합니다. 그리고 6월 7일 또 하나의 결의안, 리 결의안이 발표됩니다. 리처드 헨리는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이상은 어떤 유럽 국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리 결의안이 7월 2일 통과되고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이 채택된 후 8월 2일에 서명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미국 식민지인들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타협을 통해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랜 시간 식민지로 살았기에 모국이었던 영국을 떠나 독립된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에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대중들은 여전히 미망에 휩싸여 안주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이 미망을 걷어낼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어렵고 어려웠던 독립 과정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